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이 현금성 복지를 많이 했죠. 쉽게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이 저소득층한테 돈을 많이 풀므로 인해서 이 저소득층, 빈곤층이 좀 더 나아져 갖고 빈곤층에서 벗어나기를 이제 바라는 정책이었죠. 그런데 실상은 이 빈곤층이 이 정부 들어서 더 급증을 했습니다. 돈을 빈곤층한테 많이 줬는데 왜 더 급증을 했을까요? 오늘 그 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저소득층 가구의 월 평균 이전 소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저소득층에 이 정부 들어서 돈을 얼만큼 많이 줬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소득 하위 20% 가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가구의 월 평균 이전 소득을 살펴보면 점선 좌측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고 오른쪽이 현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박근혜 정부인 2016년 3분기에 보면은 이게 단위가 만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53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입니다. 월 평균. 평균 이전 소득이 이게 53만 8천 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쉽게 돈을 준 거죠. 이 저소득층한테. 이런 이전 소득이 2016년 3분기에 월 평균적으로 53만 8천 원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그게 보신 것처럼 이 급증하기 시작을 해서 2019년 3분기에는 67만 4천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선을 기준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치기 좌측으로 보면은 그다지 이게 증가하지 않고 2017년도에는 오히려 감소를 좀 했다가 현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친 이후에 2018년 1분기부터 크게 급증을 하고 그러다가 좀 주춤하다가 다시 2019년도에 크게 급증을 해서 3분기에 67만 4천 원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 이 저소득층한테 돈을 많이 뿌렸는데 이 사회 빈곤층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죠. 이때의 사회 빈곤층은 217.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엔 조금 줄여서 213.7만 명이었다가 현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핀 이후에 이제 그게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229.7만 명, 2019년도에는 243.5만 명으로 증가하고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는 272.2만 명으로 증가를 합니다. 2020년은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겠죠. 앞에서 살펴본 자료는 조명희 국회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자료까지 나온 것이고 통계청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자료는 2019년 자료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빈곤층이라 나와 있지 않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나와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그 조명희 국회의원실 자료가 타당한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통계청에 나와 있는 그 보건복지부 자료를 한번 그 패턴이 같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 빈곤층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와 그보다 좀 더 좋은 차상위 계급자를 이제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사회빈곤층을 이제 대다수 차지하기 때문에 이 패턴이 이제 사회빈곤층 패턴하고 이제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2016년도에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63.1만 명이었고 2017년도엔 조금 줄어서 158.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현 정부 들어서 18년도에 크게 급증하는데 174.4만 명이 되고 2019년도에는 188.1만 명으로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보신 것처럼 조명희 국회의원실에서 확보한 그 사회 빈곤층 패턴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게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정부 들어서 저소득층에 돈을 많이 줬는데 빈곤층이 오히려 크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치면서 최저임금을 2018년도에 16.4% 올리고 2019년도에 10.9%나 이제 증가를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을 고용원으로 데리고 있던 자영업자가 이 최저임금이 급상승하니까 인건비 부담을 못 견디고 이 사람을 많이 이제 종업원을 많이 자른 거죠. 그렇게 돼서 종업원들이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자니까 대부분 저소득층이죠. 빈곤층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니까 빈곤층이 더 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자영업자 수의 좀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도 4, 4분기에는 그 고용원이 있는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자영업자 수가 161.4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보신 것처럼 그다지 큰 이제 변화가 없죠. 그러다가 현 정부 들어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친 이후, 그러니까 2018년도 1, 4분기와 2018년도 3, 4분기까지는 그다지 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2018년도 16.4%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 견뎠는데, 이제 19년도에 다시 10.9%나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부터 다시 10.9% 최저임금을 올린다 그러니까 2018년도 4, 4분기부터 이제 사람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4, 4분기부터 이 하향 곡선을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다가 2019년도 4분기에 보면은 그 고용원에 있는 자영업자 수가 146.8만 명으로 이제 확 떨어지죠.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2020년 3분기에는 134.7만 명으로 확 줍니다. 거의 30만 명이 이제 줄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의 수가 약 30만 명이 줄었다. 그러면 이제 종업원이 이제 평균적으로 2명만 있다고 치면은 60만 명의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고, 3명 있다면 90만 명의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 종업원들이 대부분 또 최저임금을 받는 이제 저소득자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저소득층 가구의 이 근로소득이 이제 많이 줄게 되겠죠.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친 이후에. 자, 그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 즉 저소득층 가구의 월 평균입니다. 월 평균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인 2016년 1분기에는 월 평균 57.5만 원이었습니다. 근로소득이. 그러다가 이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치기 직전인 2017년도 4분기에는 68.1만 원으로 이제 증가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까 이게 2018년도 1, 4분기에 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월 평균 근로소득이 확 줄고 2019년 1분기에는 40.4만 원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거의 28만 원, 그러니까 2017년 4분기와 비교하면 거의 28만 원이 이게 하락하게 되는 거죠.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가구에서 이 근로소득의 평균을 낸 거니까 아까처럼 이제 그 자영업자로부터 해고당한 그 종업원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돈을 벌다가 돈을 안 버니까 그 가구 구성원들의 근로소득의 평균을 내니까 그 근로소득이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2018년도 1분기부터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저소득층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그리고 2019년 1분기에는 40.4만 원까지 뚝 떨어지게 되죠. 거의 28만 원이
줄게 됩니다. 엄청 많이 줄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월 평균이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돈만 뿌려서 이 빈곤층을 돕겠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빈곤층을 더 늘리게 한다는 거죠. 즉 일자리가 동반되지 않는 이런 현금을 뿌리는 정책은 결국 사회 빈곤층을 급증을 시켜서 오히려 우리 사회를, 우리 경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물론 돈을 줘서 빈곤층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스스로 일자리를 잡아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이 빈곤을 탈출하게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결국 이 사회 빈곤층을 줄이고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들 좀 느끼신 게 있을 겁니다. 이 좀 화질이 좀 좋아졌다는 걸 느낄 겁니다. 제가 이제 2020년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에 이 카메라를 좀 바꿨습니다. 조금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이 좀 화질을 좀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년에는 보다 좋은 더 컨텐츠와 보다 좋은 이런 어떤 장비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다 좋은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